네. 오늘은 이제 광고에 드렸듯이 어린이 시기의 건강 그리고 장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포인트는 이때까지 제가 그 강의 많이 했던 어린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어린이 시기의 건강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한다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2, 30분 정도 강의하고요. 그다음 뒤에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한 20분. 그래서 토탈해서 한 1시간 이내 강의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생애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린이 시기에 보면 영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 청소년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학문적으로는 몇 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까지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대략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나눌 수 있는데 자,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린이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말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딩동댕동. 그래서 이제 이 태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걸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 생애 주기에서 왜 각 이 시기별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뭘까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까 성장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성장에 대한 강의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아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면역. 그 다음에 알러지. 그죠? 아침에도 제가 우리 본사 강의에 알러지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영양 보충. 그 다음에 두뇌 건강, 뭐 눈 건강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예요? 비만하고 관련돼 있는 성조숙증. 그죠? 그 다음 요즘 애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정신적인 거. TV에 보면 뭐 있죠. 예전에는 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 뭐더라? 이름이? 검적 같은 내 새끼. 이 전부 다 애들 스트레스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데, 근데 어린이 시기에 꼭 포함될 시기가 하나 빠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배속 시기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쩌면은 뭐냐면 이 재택이 임신 시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임신이라는 거는 애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모체가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아기를 우리 처음 가졌을 때 준비해서 가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왜 하다 보면 생기는 거야. 혼전 임신 이런 것도 많고.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는 상태. 근데 준비라는 게 마음의 준비가 아니고 무슨 준비? 내 몸 건강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태아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사실 이 생애 초기 건강 상태. 근데 이제 태아의 건강이 어쩌면은 평생을 좌지우지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가 전생에 걸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발달 과정 프로그래밍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애 초기 영양의 중요성 이래가지고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여기서 생애의 첫 천일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써요. 천일. 천일이 뭐냐? 보세요. 270일, 365일, 365일, 그 다음에 천일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뭘까 이게? 270일은 뭐죠?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10달. 그 다음에 365일은 1살. 그 다음에 365일은 2살. 그죠? 결국은 뭐냐면 요 만 2세까지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이 천일인데 생애 첫 천일의 영양. 그래서 임신기, 그다음 만 1살, 만 2살.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때도 기억하시죠? 뱃속에서 얼마 자란다 그래요? 50cm. 평균 51c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만 1세에 몇 살? 몇 cm? 25cm. 그다음 만 2세에 12.5cm. 그죠? 이렇게 자란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는 또 6.5cm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생애 첫 천일의 어떤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이 친구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건강과 질병의 신체 발달 과정의 기원 이래가지고 도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도 되지만 도화라는 어떤 이야기는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의 첫 천일 동안 형성된 기초 영양이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뭐라고요?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학습 능력, 즉 뇌 건강까지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천데이즈 비영리 단체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천데이즈에서 나오는 주된 영향이 뭐냐면 생후 첫 천일에 대한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는 이 생애 첫 천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논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무 무계획적으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해서 임신을 해야 되겠다. 왜? 요즘 출산이 어때요? 자꾸 줄죠. 저출산. 그 다음 또 뭐예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를 하나밖에 안 낳는단 말이에요. 하나, 둘밖에 안 낳는데 우리 그 애를 어떻게 건강하게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이제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이런 팜플렛 같은 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 이런 교육 자료를 팜플렛을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서 키, 뭐 이걸 우리가 지금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안전한 의약품 사용.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병원에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 처방하는 것들 있죠. 다 뭐다? 독이에요, 독.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지만 의약품은 전부 다 독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계획 임신 시기별 태아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임신 중 흔히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방에 대해서 여기 이제 퍼블리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임신이라는 게 여자의 책임이에요? 남자의 책임, 그러면, 자, 그러면 남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몇 분인데? 70%. 남자 70, 여자 30이에요? 아, 남자 책임이야? 안 돼. 같이 좋아야. 예전에는 사실은 남자는 뭐 별 관계 없다고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50대 50이에요. 쉽게 말해서 임신이라는 거는요, 남자가 씨를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준 그 씨가 이 태아의 건강을 50%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남성 건강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려면요, 남자들 솔직히 저도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첫째를 어쩌면은 제가 술 마시고 임신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임신을 하려면 어떻게 남자도 몸을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아시겠어요? 건강한 정자. 제가 지난번에도 요 강의 한번 하면 그만했지 싶은데, 술 마시면은 정자를 남자가 술을 마셨어요. 정자를 뽑아가지고 현미경 보면 어떤지 알아요? 이 술취가 정신을 못 차려요. 비틀비틀거립니다. 사람은 똑같아. 너무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야가 희한하게 임신됐어. 그럼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좋겠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성도 임신 전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임신 3개월 전부터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금연, 그 다음에 금주. 그러니까 금연, 금주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연, 금주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정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정자의 양과 운동수를 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을요, 건강하게 많이 유지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정자를 만들고 싶다면 신랑이 밉더라도 항산화제를 왕창왕창 먹여야 된다. 남자는 엽산제를 먹어요? 남자는 뭐 굳이 엽산제를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뭐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산화제 중에서 남자가 꼭 먹어야 될 게 뭘까요? 바이타민 C예요.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러니까 ACE죠. 그 다음에 뭐 미네랄 중에서 아연, 망간, 셀레니움, 몰리브덴이잖아. 결국은 뭐냐면 항산화제를 신랑한테 먹여야 돼요. 그리고 엽산제도 먹이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뭐죠? 우리 뉴트리 제품 중에서는 WX지.
그래서 남자들을 위해서는요, WX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제일 좋아요. 그죠? 항산화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WX를 꼭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는데 남자들 정자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코엔자임 규텐.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엽산은요, 사실은 산모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엽산을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신경관 결석을 포함해가지고 애 기형이 나타나는 거. 그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은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빈혈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엽산은요, 여기 보시면 적어도 임신 1개월 전부터 임신 후 3개월로 돼 있는데 이걸로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임신을 계획하고 하고 나서 임신 전 3개월부터 애가 태어나고 나서까지. 그게 임신 기간에 계속 먹어야 돼요. 먹고 결국 뭐냐면은 그 모유 수유할 때도 엽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먹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태아 신경관하고 관련된 거는 생후 1개월에서 임신 3개월까지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신경관 이런 기형뿐 아니라 뭘 위해서, 빈혈을 위해서라도 엽산은 꼭 먹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임신 초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그래서 임신 중기 때부터 준비할 때부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엽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코큐텐이에요. 코큐텐은요, 뭐죠? 이게 세포 내, 세포 외 항산화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코큐텐이 산화 질소라고 이 활성산소거든요. 이걸 없애요. 그래가지고 정자의 운동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코엔자임 규텐이라는 게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을 위해서는 코큐텐. 그렇죠. 혈압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혈관의 NO를 줄여가지고 혈관이 늘어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 정액을 만드는 정소에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엔자임 규텐이 남성형 비아그라다. 물론 파셀레니움을 포함한 이거 다 좋아요. 근데 특히 이 코엔자임 규텐이 그런 기능이 강하다는 사실, 이게 연구가 됐다. 그래서 신랑한테 뭘 먹여야 된다? WX 코엔자임 규텐, 그죠? 뭐 그 외에도 사랑하면 더 많이 먹여도 되고요. 사랑 안 하시면 안 먹여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두뇌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애를 좀 똑똑한 애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두뇌 발달에다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두뇌 발달이 생애 첫 천일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H라는 게 뭔지 아시죠? 뇌에 있는 오메가3, 뇌 세포막의 오메가3, 눈의 오메가3의 대부분이 뭐예요? DHA죠. DHA.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DHA가 한국인에서 임산부, 수여부, 영아를 포함해서 모두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HA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먹여야 된다. 특히 언제? 임신, 수유부 시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DHA가 두뇌 내부의 구성을 하는 지방산의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인데 말이 너무 어렵죠. 하여튼 오메가3 지방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애 첫 천일이 뇌가 급성장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생후 1년 동안 뇌가 2배로 늘어나고요. 생후 3년까지는 성인 뇌의 85%가 이때 다 결정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 애한테 오메가3를 많이 먹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산모가 오메가3를 많이 먹여서 그게 뇌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방산이 DHA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애 중요한 시기인 생애 첫 100일, 1000일 동안에 중요하고 그래서 빨리 DHA를 먹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DHA 하는 역할, 뇌 기능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보면 치매, 기억력 관련돼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응하고 우울, 수면, 감정적인 문제도 관련되겠죠. 그다음 인지 기능, 인지, 말하기, 지능, 그다음 추상적인 사고, 실행력, 반응 속도,
뇌 구조 부피, 부피, 이 모든 거에 관여하는 것이 DHA인 거예요. 그래서 이 DHA, 그러면 DHA만 뇌하고 관련되나?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죠? 미네랄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이 다 관여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DHA다. 그래서 결국은 애들도 결국은 DHA를 먹이는 방법은 뭐죠? 그러니까 오메가 젤리를 먹이고 뉴트리키즈를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트리키즈와 오메가 젤리 마찬가지죠. 제가 뭐 성인들한테도 건강해서 뭐 먹어 이렇게 먹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여야 되는 게 뭐예요? 더블 X하고 오메가 3죠.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뉴트리키즈하고 오메가 젤리를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면역 기능의 다양한, 그다음 다양한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특히 두뇌 발달에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죠? 그다음에 아까 오메가 3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영양소를 특히 생애 첫 천일에 꼭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씹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씹기 시작하면 안 먹으려 그러죠. 뉴트리키즈.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먹어요. 정말. 제가 뭐 좀 심하게 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먹여요. 예. 그러니까 뉴트리키즈하고 오메가 젤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는 유산균, 그 다음에 단백질, 칼슘 뭐 다다 뭐. 난데 어쨌든 이걸 자꾸 먹여야지만 애들 잘 커요. 자, 그 다음에 요즘 비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비만, 소화비만. 우리가 이런 말 한단 말이야. 스스로 이제 안심하려고 애들 비만은 나중에 뭐로 바뀐다고? 키로 바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헛소리예요. 응. 자, 영양 과인 소화 비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엄마 책. 이건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 기간에 이 영양 불균, 영양 과잉이죠. 이게 나중에 비만이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산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칼로리 관리를 해야 돼요. 예전에 못 먹었을 때는요, 그죠? 혹시라도 애한테 영양이 안 갈까 싶어서 억지로 많이 먹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양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임신 시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먹어야 되지. 그래서 칼로리 조절을 꼭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고칼로리 식사를 했더니만 애한테 비만이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내 신경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 2세 때 과체중에서 50%가 청소년기 비만이 생기고요. 만 3세 이후 과체중은 90%가 된다.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저도 요즘 이제 우리 둘째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살이 키로 간다? No. 왜? 성장 호르몬하고 뭐하고? 그죠? 성호르몬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은요. 어떻게 되죠? 지방세포에서 뭘 만들어내요? 거기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뭘 해버려요? 성조숙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생겨버리면은 뭐야? 이쪽에 모비가 갖고 생긴다니까 성장판이 닫혀버려요. 예, 그러면서 애가 기계 안 가는 거지. 빨리 이제 다 잡힌다는 거지. 그래서 성장이 정체가 오기 때문에 빨리 관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소화 비만의 80%는 나이와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또 비만인 애들이 또래 애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면서 가장 이 문제예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관리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요즘 뭐예요? 코로나 비만. 우리 집에도 지금 사실 코로나 비만이거든요. 맞아. 우리 주연이. 살 빼려고 했는데 살도 쪄버렸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거 활동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관리 안 되고 많이 먹고 또 가만히 앉아가 뭐해요? 오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이 찌는 거야.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 과잉과 소화 비만을 위해서 신호등 식단을 마련해 놨어요. 근데 참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빨간 거는 먹이지 말라는 거지. 볼까요?
이거 먹이면 안 된대. 근데 우리 매일 먹이는 거 아닌가요? 네. 기름, 설탕을 이용한 튀김류, 치킨, 돈가스, 고구마, 감자튀김, 도넛, 마탕, 마가린, 버터,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사탕, 꿀, 콜라, 과자로, 파이, 케이크, 초콜릿, 양갱이, 젤리, 유자차, 꿀떡, 다 먹이는 약과, 거네. 피자, 핫도그, 햄버거, 마요네즈. 먹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안 먹여도 그렇죠. 자유로워서 이것도 그래서 다 이거는 먹어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빨간 신호등인 거야. 네. 자, 두 번째. 일반 식사 제공할 때 좀 줄여야 되는 거. 기름기를 그나마 제거한 육류, 껍질을 없앤 닭고기, 분유, 치즈, 밥, 빵, 국수, 떡, 감자, 고구마, 잡채, 당분이 많은 과일, 계란, 두부. 이게 이제 중독자란 말이야. 좋은 거는 뭘까요? 맛없는 거지. 네. 네? 오이, 당근, 배추, 무, 김, 미역, 다시마, 버섯. 애들 먹어요? 쳐다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를 엄마가 노력해서 먹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애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은 애들은 금방 비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 건강과 면역인데 유산균에 대한 얘기 잠깐 먼저 할게요. 임신 시기 첫 천일 동안에 유산균 복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평생 장내의 균형을 유지하고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의 80%를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 건강입니다. 장 건강이라고요. 그리고 자, 지금 이 자리에 좀 여러분 계시는데 모유 수유 하셨어요? 예, 정말 모유 수유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유에 면역 물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하는 애들은요 안 앓거든요. 그러니까 모유에서 임뮤노글로빈, 면역 글로불린이 많이 넘어가요. 여기 보시면 면역 물질이요. 비피더스 유전자, 인자, 그다음 임뮤노글로불린, 그다음에 뭐 항포도상 균성 인자, 락토페린, 락토프록시다이즈 뭐 여러 가지 있죠. 이 모든 게 모유에 있는 면역을 강화하는 물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유를 먹이는 거죠. 그 최소한 우리가 뭐 초유는 먹이라고 그러죠. 초유는 특히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먹여야 되고요. 모유도 먹일 수가 있으면 먹이는 게 좋다. 사실 이거는 분유에는 이걸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분유가 확실히 찌가. 그러니까 영양분을 골고루 넣는 건 맞지만은 이 면역 물질 자체를 이렇게 넣지는 못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모유 수유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비피더스 인자는요, 이 소화기관 환경이에요. 그죠? 비피더스라는 거는 대장에 들어가 있는 비피더 박테리움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 초기 어린이 성장에 대한 얘기 제가 간단하게 했고요. 잠깐만요.